안녕하세요. 시원스쿨 랩 IELTS 대표 강사 리킴입니다. 오늘은 Speaking per 1, 2, 3 맞아요. Final 저랑 같이 Part 3를 하는 이 대장정입니다. 그래서 같이 오늘 시험 후기를 살펴볼 건데요. Part 3이니만큼 조금 더 어렵고 그다음 심오한 질문들을 아마 하게 될 거예요. Part 2에서 3는 이제 일맥상통하잖아요. 그 흐름이. 그래서 Part 2에서 약간 Not many people visit 즉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그런 자연 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는 장소를 얘기했다면 이제 여기서부터 그와 관련된 파3의 꼬리 질문이 시작되거든요. 시청관이 실제 여러분들이 기업에 입사하기 전에 인터뷰어가 이렇게 공격하듯이 그 질문들을 잘 맞받아 쳐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종류와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를 많이 꿀팁들과 함께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1 파3 기출문제 저랑 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길게도 안 볼 겁니다. 딱 하나를 보고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유추할 수 있고 다음 문제를 잘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핀포인트도 알려드릴 거예요. 되게 이런 강의는 다른 강의에서는 아마 보기 힘들걸요. 자,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기출 답변도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어떤 식으로 해야 이게 좋은 답변이 될 수 있고 이 토픽이 또 라이팅 태스크에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연구를 한번 해볼 거고요. Speaking frequently asked question을 통해서 저랑 같이 여러분들이 특히 어떤 부분이 그렇게 공부를 하다 궁금한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제가 받았던 질문이 바로 이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아직도 제 두뇌 회로에 많은 기억을 남기고 있고요. Do you think tourism causes environmental damage? 라고 저한테 직접적으로 물어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파트 1과 2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느 정도 paraphrasing 해서 대답해야겠다는 것을 이미 인지를 한 거예요. 맞죠? 못 보신 분들은 파트 1, 2도 꼭 보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연결되니까. 저의 팁은요. 이렇게 질문이 왔었을 때 현재 문제의 원인을 물어보는 이 원인과 그 다음에 솔루션, 해결책 문제라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파트 1에, 파트 3에서 채점관이 첫 번째에 대해서 원인들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고 그 심각성을 여쭤볼 거 아니에요, 여러분께.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머리에 전구가 나오면서 첫 번째 문제를 답변하면서 다음 문제를 채점관이 해결책, 즉 솔루션으로도 물어볼 수 있겠구나라고 미리 인지하는 그런 고득점자도 있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원인이 있다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해결책도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무턱대고 여러분들 솔루션부터 얘기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건 아시죠? 이건 이제 고득점 형태이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앞장서서 얘기해 드린 것 뿐이었어요. 이게 prediction, 즉 예측을 한 것 뿐입니다. 먼저 솔루션을 얘기하시면 안 돼요. 마음 급한 분들 분명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저의 answer를 보면서 실제 이 토픽이요. 스피킹이지만 사실 라이팅 태스크 2, 즉 우리 에세이에서도 도움을 많이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걸 또 풀어나가야 될지도 한번 볼게요. 일단 좋은 측면이 아니죠. 네, 맞아요. 이렇게 관광객들이 많이 오게 되면 관광지가 훼손이 되는 건 사실 일맥상통하고 정석입니다. 그래서 well-developed tourism sometimes devastates tourism cities with the unpleasant sounds of construction, traffic, crowds. 맞아요. 여기서 부정적인 측면이요. 이런 것들이죠. devastate. 즉 황폐화시켜요. 이렇게 많은 리조트나 호텔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서면서 관광객을 받다 보면 거기서 많은 오수도 나오고요. 그 다음 많은 쓰레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주변의 공사장에 뭐예요? construction, 건설과 관련된 노이즈나 이런 crowds, 인구들이 이동하는 것 통해서 우리가 많은 귀찮음 그리고 성가심을 느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이 devastate와 관련한 표현. 아까 damage였죠, 여러분. damage의 유의어를 제가 devastate로 바꿨어요. 그래서 첫 번째 먼저 여기부터 가볼게요. damage, devastate, demolish 그리고 destruct, ruin. 네, 황폐화시키거나 아예 깔아 뭉개버리는 거죠.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은 학습지나 우리 위클리 학습지죠?
캠브리지, IELTS 마스터 등에 진짜 주구장창 나옵니다. 자, 스피킹 파트 1이나 2에서도 계속 증명을 해주지만 지금 이 문제는요, 진짜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부분을 보시고 실제 저희 인터넷 강의를 보시면서 증명해 보세요. 진짜 이런 단어 많이 나오는지. 환경하면 무조건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환경과 관련된 모든 것, 여러분들의 측면인 거예요. 나는 정말 소음이 싫었어. 김포공항 사는데 맨날 이 소음이 들려. 그러면 노이즈를 하시면 되고요. 혹은 공기가 너무 안 좋아. 왜냐? 옆에 이런 좌석 버스나 이제 관광객을 태운 버스들이 많이 지나가거나 그러면 소음도 나겠죠. 하지만 공기도 안 좋아집니다. 그리고 물이 오염이 많이 됐어. 이런 부분들을 contamination, 즉 오염이라든지 pollution을 통해서 써주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이 부분을 왜 안 읽었냐면 이 부분은 이제 채점관에게 정확한 예시를 들어주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쓰신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7점 이상도 맞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6.5는 무조건 이상 나와요. 항상 스피킹 파스3를 할 땐 거기에 맞는 서포팅, 아이디어 제시를 해주셔야 되는데 사람을 이제 설득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기본적으로 우리가 누구나 알고 있는 도시의 이름이라든지 나라 이름을 설명해 주실수록 훨씬 더 설득의 심리학에서 더 큰 임팩트를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발리라는 도시를 선택했고요. 실제 신문을 읽어보니까 발리, in Indonesia, suffer from 고통받고 있대요. noise problems, 소음 문제로 generated by international tourists, 즉 국제 관광객에 의해서 매번 소음이 발생해서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cultural places such as temples, 사원이라든지 monuments, 기념비 같은 곳들 replaced by resorts, 즉 리조트에 의해서 계속 교체되어지는 거죠. 즉슨 부셔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사원들도 어떤 construction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호텔이나 resorts for international tourist에 의해서 또 문명적으로 파괴되기도 한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자연 파괴뿐만 아니라 여러 측면에서도 손실이 되게 크다고 볼 수도 있겠다. 사실 이 표현들 다 리딩이나 리스닝에서 가져온 표현이니까요. 꼭 반드시 저랑 같이 공부하는 캠브리지 18이나 17, 16 계속 보시면서 복습하고 예습하셨으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조금만 더 넘어가서요. 우리가 FAQ에서도 어떤 질문들을 많이 받는지 한번 보죠. 제가 이제 시온스쿨에서도 Q&A를 받다 보면 이런 정말 질문들도 많이 받거든요. 스피킹 파트 3에서 보통 몇 개의 질문을 받나요? 그리고 이제 영국문화원의 매니저님한테도 이제 여쭤보았는데 이제 거기서 하는 말이 스피킹에서 그 질문의 개수라든지 시간대에서 되게 많은 학생들이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질문을 꼭 해주고 싶었어요. 통상적으로는 거의 한 6개 정도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아까 cause and solution에서 2개 하고요. 뭐 예를 들어서 또 받았던 질문 중에 정부가 이제 해결책을 어떤 식으로 자세하게 제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물어보고요. 미래에는 이런 소음 문제나 아니면 꼬리 질문으로서 물 오염 같은 게 더 관광 때문에 심해질 수 있을 건지, 그럼 미래 예측에 대해서도 물어보기도 하고요. 혹은 경제학적으로 봤을 땐 이게 로컬 피플한테 좋은지 안 좋은지 이런 아규멘트 형태의 토픽을 물어보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의 그런 말 길이라든지 말의 빠르기에 따라서 6개에서 8개 혹은 최정관님 질문을 끊는 경우도 있거든요. 스탑하고 10개까지도 저는 받아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최정관의 discretion, 재량에 따라서 파트 3는 가능하다는 거. 제가 1, 2에서도 얘기했지만 파트 1, 2는 질문을 바꿀 게 거의 없어요, 여러분. 되게 짧고 2는 심지어 건들면 안 되죠. 왜냐? 문자 그대로 있는 걸 보는 거지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파트 3는 질문의 개수는 상당히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 좀 염두에 두시고 실제 제가 이제 우리 학생들 보면요. 저랑 똑같은 질문을 똑같은 채점관에게 받은 학생도 존재했더라고요. 최근 5월 17일 시험 제가 그래서 그런 학생 한 분 봤고요. 그 전에는 또 하루 당일날 똑같은 학생
똑같은 학생한테 똑같은 질문들을 막 두세 개씩 같이 하는 그런 형태들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학생 1, 2가 질문은 같다라고 볼 수 있다. 이런 형태. 근데 그 부분들은 조금 일맥상통하진 않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유연하게 받아들이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2024년 시험 후기 스피킹 영상을 저랑 같이 이렇게 찍게 되었고요. 제가 오늘 파트 3까지 고득점 표현을 다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한 번씩 계속 좀 더 돌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또 우리 시연스쿨 랩의 IELTS 대표 강의들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 리킴 강사였습니다.